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탤런트 송기훈입니다. 오늘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지략을 잘 정리하고 재해석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낸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다연, 쌍진농지음, 박은주 옮김의 제갈량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라는 책입니다. 제갈량의 지혜를 담은 이 책은 삼국지 연의를 기본으로 제갈량의 전략술, 지략술, 공심술, 외교술, 기만술, 용인술 등을 한 편의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한 지략 해설과 그의 지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갈량의 65개의 전술에 얽힌 고사를 통해 명쾌하고 강력한 비책을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군을 얻다. 강 건너 불구경. 일석삼조. 주유가 형주를 얻고자 마음먹었건만 제갈량이 한 발 앞서 지혜를 발휘하네. 장강에 띄운 향기로운 미끼,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물고기를 낚는구나. 경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용기가 아니라 지모에 있다. 모두가 눈앞에 이익을 향해 달려들 때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 변화를 관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과감히 나아가 물고기를 낚듯 이익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잠시 물러난다는 것은 향후 더는 경쟁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고수는 먼저 관찰하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고 기세등등해진 주유는 여세를 몰아 남군을 차지하려고 군마를 정비했다. 이때 손건이 유비의 명을 받들어 주유에게 축하 선물을 전하러 왔다. 주유는 유비가 곡강에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말을 듣고 유비도 남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음을 간파했다. 격분한 주유는 적벽에서의 승리를 핑계로 유비와 담판을 벌이러 갔다. 주유와 노숙이 곡강에 도착하자 유비는 주연을 베풀어 이들을 대접했다. 유비가 조인이 남군을 지키고 있어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주유가 말했다. 내가 남군을 얻지 못하거든 그대가 취하시오. 주유는 장음을 선봉으로 삼고 서성과 정봉을 부대장으로 삼아 이릉을 공격하면서 남군으로 진격했다. 다급해진 조인은 조조가 내린 밀계를 썼다. 성 안의 말과 병사를 모두 철수시키고 성벽에는 깃발만 나부끼게 하여 허장성세를 편 것이다. 이튿날 오나라 군대가 성 앞에 도착하자 조인과 조흥은 패배한 척 도주했고 오군은 뒤를 추격했다. 주유는 성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군대와 함께 입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살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주유는 그 화살들 중 하나를 맞았지만 부하의 손에 간신히 구출되었다. 승기를 잡은 조인과 조흥은 말머리를 돌려 닥치는 대로 적을 죽였고 결국 오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불행히도 주유가 맞은 화살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군의관은 주유에게 화를 내면 병이 악화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말했다. 주유의 병을 알게 된 조인은 군졸들에게 장막 밖으로 나가 욕을 하라고 명령했다. 자신을 겨냥한 비난 소리가 들려오자 주유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어 상대 진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주유는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피를 토하며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오군은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모든 병사는 상복을 입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이는 주유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한밤중에 주유의 군영을 급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주유가 생각해낸 계략이었다. 조인의 군대는 오군에게 대패하여 도주했고 오군은 기쁨에 들떠 남군으로 향했다. 그런데 성의를 보니 창칼이 선명하게 서 있고 깃발이 나부끼는 것이 아닌가. 대장군 조자룡이 주유를 향해 외쳤다. 저는 군사의 명을 받들어 성을 탈취한 것이니 도독께서는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주유는 격노하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리어 성우에서 화살이 날아들었다. 주유는 가슴 가득 부운을 품은 채 감령을 보내 형주를 탈취하고 능통을 보내 양양을 탈취하려고 명했다. 그러나 군대가 출발하기도 전에 전갈이 날아왔다. 제갈량이 병부를 이용해 형주와 양양의 병사를 차출하여 장비에게는 형주를 탈취하도록 하고 관우에게는 양양을 공격하도록 했다는 소식이었다. 주유는 크게 흥분했고 그 바람에 독화살에 맞은 상처가 도져 또다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지략 해설. 제갈량은 이 전투에서 가만히 앉아 이익을 취하고 조인과 주유는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 와중에 주유와 제갈량이 모두 노렸던 남군은 결국 제갈량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제갈량은 남군의 병부를 이용해 형주와 양양의 병력을 차출하여 조호 이산의 계획을 써 형주와 양양을 탈취했다. 이것이야말로 일석삼조 어부질이라고 할 수 있다. 활용.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는 먼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적을 이기는 것 못지않게 나를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면 이기든 지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때에 다른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아군이 곤경을 돌파하면 어부지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병법에는 상대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는 방관하며 기다리다가 상대가 자멸하면 이익을 얻는다라는 계책이 있다. 이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과 같다. 이 계책의 핵심은 불과 강 건너에 있다. 불이 없다면 수소방관할 위기가 없고 강 건너가 없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보호막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전쟁에 참여할 의향이 없거나 그럴 여력이 없을 때는 바로 이 강 건너 불구경 계책을 쓸 수 있다. 어떠셨나요?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인생의 나침판과도 같은 이 책은 제갈량의 전략을 통해 상황에 대한 분석과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실질적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쉽게 해석을 해줘서 그런지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탤런트 송기훈이었습니다.